드릴게요. 그리고 실트론에 얽혀 있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네.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최태원 회장을 욕하는 건 되게 쉬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욕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되게 그 건조하게 보면서 앞으로 그 오너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네네. 드리려고 해요.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1983년도에 생겼습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예, 박지은 기자보다 나이가 많군요. 네. 네, 여기가 동부그룹에서 만들었어요. 아, 동부 DB 네, 동부요? DB. 네네. 여기가 그 미국 몬산토하고 50대 50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에 럭키 소재하고 이걸 합치면서 LG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51대 49로 네네. LG가 51, 동부가 49 이렇게 갖고 있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네네. 그건 쉬우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게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LG 실트론이 51대 49로 동부가 49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동부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주식을 사모펀드한테 팔았어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KTB하고 보고펀드가 이 주식을 가져가요. 아, 예. 그리고서 이거를 상장을 좀 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엑싯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상장을 하자, 뭐 지분 매각을 하자,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네네. LG가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세요? 그렇지. 뭐 누구세요? 그 펀드한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빨리 IPO를 좀 시킵시다. 그 누구세요? 저희 49% 지분 가진 주주입니다. 근데요, 누신지. 나는 51%인데 당신 없어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저희 뭐 힘들고요 뭐 근데요 뭐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중에 LG가 SK에다가 이 실트론 지분을 팔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그걸 취재하느라고 그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네. 그 SK로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출입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 대주단이기도 했고 네네네. 그 SK로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은 바 있으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두 명이야. LG하고 그 사모펀드하고 네네. 51대 49. 네. 근데 51% 주주가 주식을 파는데 49 주주가 몰랐어요. 모르고. 근데 여기 이사회에도 그 4명 중에 2명, 6명 중에 2명이 보고펀드 하면 KTB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도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리고 아니 이사회에서 뭐 하는 거 뭐 몰라셨어요? 그때 뭐 대주주가 주식 판다는데 뭐 이사회 뭐 보고나 해요? 굉장히 짜증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그 51대 49 구조를 가져가더라도 이게 한국 스타일이지. 한 주라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좋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보고펀드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사다 보니까 네. 나중에 결국 이걸 못 갚았어요. 아, 그래요?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주식을 뺏겨요. 그 담보물로 뺏겨가지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KTB는 자기가 주식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네. 그 보고펀드는 돈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원래 그 51대 49 구조로 가 있다가 보고펀드는 디폴트가 되는 바람에 29.4%가 우리은행으로 가게 되는 거고 KTBP가 19.6% 그러니까 세 개로 왜 쪼개졌는지 그러니까 왜 51짜리 지분하고 49짜리 지분 이게 두 개로 있다가 네네. 이 49가 왜 쪼개졌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펀드가 디폴트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 보고펀드는 그 변양호 씨 네. 옛날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으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나중에 최종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분이 나가게 됐고 그 이후에 전직 공무원의 후광으로 펀드를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굉장히 잘 나가는 펀드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실트론이 디폴트가 되면서 보고펀드를 해산했어요. 거기 대표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웨이퍼 만드는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인곳을 갖고 와요. 이게 그 규소
모래에서 규소를 녹여가지고 요 원통형 인곳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탁탁탁탁탁탁 그 무채 썰듯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얇은 판을 만드는데 이거를 반도체에도 쓰고 태양광에도 써요. 예. 근데 이 당시에 보고펀드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2017년이었는데 이때가 그 남자의 주식 동양제철화 지금의 OCI죠. 네. 태양광 대박 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 3만 원짜리 주식이 65만 원을 갔던 남자 주식 3만 원짜리 60만 원에 갔어요. 동양제철화 와. OCI. 오케이 간다 이거. 여기다 웨이퍼 집어넣는 실토는 대박이다. 그리고 OCI는 이제 10만 원대로 내려온 이후에 지금까지 10만 원입니다. 박살이 난 거죠. 그렇죠. 박살났죠. 그 2008년 금융위기 맞고 뭐 그러면서 완전히 박살이 맞고 보고펀드는 완전히 그렇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주식을 SK가 사게 되는데 네. 여기서 처음에 50% LG 주식을 사요. 그리고 LG 주식을 산 다음에 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특별 결의 그 3분의 2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특별 결의가 안 된다 그래서 20%를 또 사요. KTB 거. 아까 네. 이게 두 덩이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29%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 두 덩이 중에 20%짜리를 삽니다. 네네. 그리고 요 30% 29.4%가 남아 있었는데 네. 요 덩어리를 최태원 회장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SK가 100%를 다 사도 되는데 네. 왜 굳이 최태원 회장한테 29%를 사게 했을까? 그러니까 뭐 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최태원 회장 돈 벌게 해주려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사업계의 유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가라고 봤을 때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네네네. 1조 원에 사서 3조 3천억 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당시에. 예. 네네. 그러므로 최태원 회장이 한 200% 정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최태원 회장한테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냐라는 건데 네네. 사실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어요. 아니 주식을 사는 사람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지. 네네네. 그러니까 SK가 LG한테 실토론 주식을 사는데 네. 이사회 보고 올려가지고 이게 1조 1천억 원에 주고 사는데요. 이게 반토막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위로 잡아요. 그럼 파는 쪽은 어떻게 할까? 밑으로 잡겠죠. 파는 쪽은 밑으로 잡겠죠.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이거는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SK가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최태원 회장한테 줬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또 하나 얘기가 최태원 회장이 29%를 인수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SK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네. 이 주식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파는 건데 네. 어떻게 SK가 하냐? 우리은행이 최태원 회장한테 판 거를 왜 우리한테 와서 사업 기회를 네, 줬다라고 네, 얘기하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최태원 회장의 특수한 위치에 대한 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소수 지분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네. 그 대주주하고의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주식을 살 건데 그 기업 좀 봅시다. 실사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한 30% 정도 지분을 사는데 실사도 없이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기업이 실사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30% 지분을 살려는 투자자가 SK에 가서 네네. 우리 실사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SK가 싫은데요? 라고 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 모든 투자자들한테 다 싫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주주가 한 명 있어요. 한 명 투자자가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은 실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SK가 실사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태그얼롱 동반 매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네. 같은 조건으로 소수 주주도 주식을 팔게 해달라. 동반 매도 조건 같은 거를 주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보고펀드도 LG에다가 그걸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 동반 매도를 좀 같이 해달라. 그랬으면은 자기네 팔 때 같이 팔았겠지. 예. 근데 LG가 그랬죠. 누구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한테 주식 판 것도 아니고 동부한테 산 주식 아니냐. 그렇죠.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냐. 네네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도 그 동반 매도 조건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없고 네. 모든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동반 매도 등 아무런 협상에 응해주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동반 매도 조건 없어도 되는 투자자가 한 명 있죠. 최태원 회장. 그렇게 되군요. 그러니까 SK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네네네. 그 똑같은 조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에요. 회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SK가 우리는 모든 주주들에게 모든 투자자들한테 똑같이 거부를 했다. 주식을 파는 거는 우리은행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은행 내부 자료를 보니까 네. 주주 간 협약을 요구하는 잠재 투자자들한테 뭐 협상을 진행을 불가하다고 SK가 하더라. 네네네. 라고 해서 SK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조건으로 거부를 한 거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태원 회장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 있다. 한 게 아닌가라고 공정에서 보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어쨌든 그 이후에 실트론이 네. 대박이 나가지고 한 2천억 정도 시세 차익이 좀 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포인트 되는 사례가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뭐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사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점을 다 눈여겨 보셔야 되냐면은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총수일가가 자기 주식을 굳이 계열사 주식을 따로 사는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네네. 하나는 빨대 꽂으려고 사는 경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경영 차원. 네. 그러니까 1번, 2번을 분류해서 해드릴게요. 1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이거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LS그룹 사례입니다. 네. 2018년에 공정위가 LS 글로벌에 대한 과징금 259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구조냐면 LS 동재련이라는 곳이 전기동을 받아와요. 네. 그래가지고 각 계열사에 팝니다. LS전선, 가온전선, JS전선 그리고 계열사가 아닌 대한전선, 일진전기, 삼성 이런 데다 팔아요. 네.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 동을 받아서 뭐 전선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네네.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LS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동을 LS 글로벌이 받은 다음에 LS 글로벌이 LS전선, 가온전선 계열사에다만 팔아요. 그러면 너가 LS 글로벌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총수일가 지분이 49%가 들어가요. 뭐 2세들, 3세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통화이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LS 글로벌 단기 순이익의 80%가 요 거래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계열사 거래에서 네. 요 거래는 그냥 봐도 그러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럴 때 총수일가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확실한 그냥. 그리고 기업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총수일가 지분이 들어간 기업을 손해 보지 않게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뭐 저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운용사를 파는데 네네. 그 운용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들고 있어요. 운용사를 파는데 예. 총수일가 그 운용사 지분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 운용사의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좀 잘 안 돼서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그 팔 때 그러면은 500억으로 떨어지면 총수일가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500억에 네. 팔면. 그래서 야 1,000억 원에 니네가 사 가라. 그러면 우리가 그룹 차원에서 돈을 넣어줄게. 그럼 총수일가는 손해 보지 않고 1,000억 원에 팔고 그룹 돈으로 메워버리는 뭐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LS 사례는 지금 최근에 그 선고가 나왔는데 네, 맞아요. 뭐 과징금 취소가 된 게 있고 LS 전선은 과징금 전액이 인정이 됐고 뭐 나머지는 조금씩 변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총수일가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실트론 같은 경우도 그러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실트론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지만 네.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뭐 인텔, TSMC, 뭐 텍스트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데도 다 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납품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네네. 그게 일감 몰아주기로 돈을 벌어서 네. 최태원 회장한테 지분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SK는 뭘 했었냐면은 그 저기를 했어요. 하이닉스를 산 다음에 네.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 이게 OCI에 있던 건데 네. 네, 그거를 사와가지고 그 소재로 쓰고 네. 있었고 그리고 LG 실트론도 반도체에 들어간 태양광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수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인수한 직후에 슈퍼사이클이 오죠. 네.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하이닉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OCI 머티리얼즈, LG 실트론을 인수한 것도 함께 대박이 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건 있어요. 그럼 둘째, 그러면은 진짜 이 미래 투자에 어쨌든 빨대로 들어간 건 아니다 정도는 네. 볼 수 있고 미래에게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사례를 우리가 이제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살 때 아 로버트. 로봇 개 예, 예. 덤블링도 하고 예, 예. 근데 요때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야 실트론에 최태원 회장이 30% 들어간 거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20% 들어가는 거를 비교해봤을 때 같을까? 근데 요 경우는 그 누가 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돈이 안 돼 보이잖아요. 돈을 못 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실트론은 어쨌든 하이닉스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캐시플로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헤지 펀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헤지 펀드냐 아니냐라고 할 때 네네. 그 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예요. 지 돈 태웠으면 헤지 펀드. 그러니까 헤지 펀드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투자 전략을 네네. 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전략이 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얘가 정말 그 설계를 잘했는지를 보려면 돈을 태워서 그냥 지가 돈 넣어서 하는 거면 믿을 만하다. 돈으로 의리를 딱 보여주는. 그렇죠. 신뢰는 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30% 지분을 넣었다. 네. 그러면 아 너가 책임지고 하겠구나. 네네네. 그 어떤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네네. 식의 그 책임 경영 문제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IPO 계획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금방 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거고, 네. 캐시플로도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최태원 회장 코멘트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전원회에 가서 네.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이런 행동이 회사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평가되니 당혹스럽다. 이게 있었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이사회를 거쳤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후회가 남는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SK 주식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실트론으로 먹어도 네. SK의 이익을 실트론이 빼가는 거라면 네. 내가 SK 주식이 더 많은데 그렇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그 공감이 가는데 나 지금 빵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지금 내가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하고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받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슈킹을 하려고 그랬겠냐. 저는 그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꼈습니다. 저는 쇼킹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근데 어쨌든 네. 그렇지만 그게 이게 범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주면 뭐 그룹 입장에서도 좋고 나도 좀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 거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주면은 뭐 그룹 입장에서도 좋고 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산 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최태원 회장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제가 네네네. 지금까지 네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한 객관적 사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거를 정확하게 사익을 편취하는 목적을 최태원 회장이 지시를 통해서 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되게 뭐 그 과징금을 냈으니까 최태원 회장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사례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처럼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익 편취라고 했던 것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이후에 그 사주가 어딘가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례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이에요. 재무적 투자를 하는 것도 사익 편취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최태원 회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총수 일가, 영향력을 가진 총수 일가라면 반드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태원 회장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은 여기에 SK는 실트론 주식을 18,000원에 샀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13,000원에 샀습니다. 더 싸게 샀네요. 싸게 샀어요. 물론 왜 싸게 샀냐?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처음에 51% LG 지분을 살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러네요. 내고 산 거라서 네, 비싼 거고. 네. 엄청나게 받았네. 근데. 예, 그리고 그 뒤에 소수 지분을 살 때는, 그러니까 KTB가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야 될 이유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13,000원 싸게 판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른 투자자들과 최태원 회장은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최태원 회장도 13,000원에 샀고 다른 사람들도 13,000원에 샀겠죠. 만약에 누군가 샀다면. 네네네. 근데 이걸 팔 때를 생각해 보자고. 팔 때 다른 사람들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팔거나 네. 아니면 이거를 최태원 회장은 최소한 SK하고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이걸 IPO를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SK하고 동일한 가격에 판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도 팔 때 SK보다 최태원 회장은 30%를 더 먹어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SK하고 똑같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30% 손해를 덜 봐요. 이거는 다른 모든 투자자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만이 가질 수 있는 위치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최태원 회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은 조건으로 보이겠지만 네네네. 최태원 회장은 그런 위치에 자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 네네. 이게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혜택을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총수라는 위치 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조건이 있냐면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TRS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네네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대출 받아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대출 만기가 5년이야. 그러면은 이게 다른 투자자들이라면은 그 걔가 대출을 어디서 얼마에 몇 년 만기로 받았는지를 SK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최태원 회장이라면 달라요. 최태원 회장이 받은 대출 만기가 5년이면 네. SK는 어떻게든 실트론을 5년 안에 IPO라든가 엑싯을 시켜줄 수 있게끔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유인이 생겨요.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그 최태원 회장의 인수 대리인,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인수를 해줬던, 그러니까 그걸 네네. 도와줬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대출 만기가 5년이니까 네. 5년 안에 엑싯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년 만기 대출을 받는 순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만기 되기 전에 엑싯을 시켜주겠구나 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SK 입장이 예를 들어 SK라는 회사가 내가 5년 안에 상장을 시킬지 10년 안에 상장을 시킬지는 그냥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태원 회장이 5년 만기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순간 SK의 경영진들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회장은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말고 해. 알아서 해, 알아서 야 해. 중국집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난 짜장. 그러면 짜장 미치지.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그분의 위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배 같네요. 막 막 저희한테 막 월차가 자기 안 가. 어떻게 가면 내가 바로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총수는 그런 어떤 무게, 그러니까 그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되지 않지만 그쵸. 어쨌든 그런 권한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을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네네네. 최태원 회장 편드는 얘기 해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불법도 아니고 특혜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상해져 있는 특수한 상황은 네네네. 누군가에게 압박이 되거나 누군가에보다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고민을 하지 않고 네네. 그냥 나는 합법적이고 남들하고 똑같은 기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입찰을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그걸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누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의 영향력과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더 페널티를 물어야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족쇄를 자기가 채우지 않고서는 남들한테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맬 때 소리를 쳐서 외치든가 뭐 나는 각근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외쳐갖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하거나 네. 아니면 오얏나무에서 가끔 매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왜 나만 매면 안 되냐? 당신은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뭐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면 안 됩니다. 왜 남들 다 매는데 나는 신발 질질 끄고 다니라는 얘기냐? 질질 끄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ESG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신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업 기획을 유용했는지 유용했지 않았는지를 설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과징금 8억 원 이거 물론 행정소송 되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자기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순수한 의도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들 그 사람의 순수성은 인정되지 않아요. SK가 최태원 회장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냐? 하지 않았을 수도 없어. 그렇죠. 거기서 충성 경쟁이 벌어진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야 회장님이 사신데 어떻게 좀 회장님이 잘 살 수 있게 좀 기획안 좀 올려봐. 그럼 최태원 회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밑에서 충성 경쟁이 벌어져서 회장님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SK그룹이 사업기에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네. 오히려 본인이 하는 일은 SK하고에다가 일도 시키면 안 되고 법무팀 동원해도 안 되고 철저하게 혼자 몰래 하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그리고 이런 딜은 아예 안 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간 이해상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설사 누가 뭐 그런 얘기하죠. 아니 무슨 실트론이 주가 오를지 어떻게 알고 뭐 최태원 회장이 신이냐? 그거 어떻게 알고 투자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대주주와 그 경영진 그리고 내부자들은 뭔가 떳떳하기 위해서 남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해상충 배제와 오히려 본인이 페널티를 물어가면서까지 해야만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본시장이다. 지금의.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어설프게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안 되냐. 그게 어떤 의도가 있던 없던 그거 예. 그게 이익이 났던 안 났던 예.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예. 일단은 그런 청소의 무게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물적 분할 뭐 이런 거 할 때 네네네. 우리는 뭐 향후 미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합니다. 저는 말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차라리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경영진 뭐 회사 너가 진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라면 네. 내 주식 사가 같은 가격에. 야 믿음을 말로 하는 게 어딨냐. 네가 사. 그러면 만약에 진짜 오른다. 그럼 네가 좋은 건데. 못 믿었던 나는 손해를 보는 오고. 거고 믿었던 당신은 돈을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 매각 매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네. 뭐 합병이라든지 포괄적 주식 교역이라든지 영업 양수도라든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네, 있죠. 예. 근데 분할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 100%니까. 예. 근데 이런 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습니까? 난 진짜 솔직하게 나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 소액주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그 49% 소액주주도 쌩까잖아. 바로 쌩까했는데 네. 51%안 넘으면.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그 회사 안 팔아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 머저리티 마이너리티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안건을 만들면 네. 안건을 올린 다음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오케이를 한 거를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고 그 판단은 내가 빠진 상황에서 해라. 그리고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네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분할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할이 얼마나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주주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거예요. 이 분할을 통해서 내가 진짜 기업 가치를 올릴 거예요를 정말 진정성 있게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있음으로써 정말 당신이 진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진정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족쇄를 참으로써 그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을 때 네네. 주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신뢰를 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진지한 얘기로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예. 독립 이사회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시네. 근데 독립이사회를 어떻게 믿냐고요. 아까 그 말씀 주신 거 의결권 그뭐 안을 올려놓고 네. 그걸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 대주주가 빠지고 예. 그게 독립 이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진정한 의미로.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가 이제 대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뭐 그런 걸 막 도입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실효성이 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 앞으로도. SK 이노베이션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 이사회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쵸. 이 진정성을 네. 어떻게 믿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이사회라고 정말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네네네. 진짜 독립적으로 이사회가 굴러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네. 거기에 뭐 마이너리티 머저리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를- 넣어놓으면 설사 그냥 그대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주주들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그 번거롭고 네. 자신들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는 장치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소액주들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예.